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표준 저작권 양도 계약서 세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저작권 양도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저작권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방식도 필요 없다. 즉 등록이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특허라든가 상표, 디자인 이런 그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 상표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등록은 특허청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양도의 경우에 등록을 하느냐 하면은 비록 저작권이 발생에는 등록이 필요 없지만은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를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 등록을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 요건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중 양도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저작권자가 B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했습니다. 양도해놓고 그것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생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하면은 B와 C가 이렇게 각각 저작권을 양도받았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하면은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만약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B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가 C에 대해서 내가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양수인이다. 즉 저작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C에 대해서 그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이 저작권 양도 등록은 대항 요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도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양도 등록에 필요한 어떤 서류, 이제 보통 인감증명서가 되겠죠.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5조에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그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보다는 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서류라는 단어보다는 자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문서 형태로 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CD나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포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 자료들, 이제 그런 것이 파일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이 다 이전을 받아야 되겠죠.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매뉴얼 같은 것, 또 출판물이라면 원고, 이런 원고도 요새는 보통 원고지에 써 있는 경우보다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이제 이런 자료를 다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항에 보면은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에 위 의무를 이행한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냐면은 이 양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은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그 기관에 하게 되는데 이 양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저작물에 대한 등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건물이나 아파트의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양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등록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먼저 등록을 한 후에 이런 서류들을 다 제공을 해라 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은 양도인은 이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 그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중 양도나 이중 이용 허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도를 하고 나서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질권이라는 것은 이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런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또는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뭐 대표적인 것이 출판권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출판권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것,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양수인의 의무 규정이 나오고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록 양도를 하지만은 양도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만 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의 제목도 저작 재산권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지만은 저자 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되죠. 저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자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자 인격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이 세 가지가 권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되겠죠. 이런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저작권을 양도를 하지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만 양도를 할 수 있고 저자의 인격권은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저작 인격권의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하죠. 저작 인격권은 양도도 되지 않고 또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작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런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런 저작 인격권이 이제 저작자에게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용자, 즉 이 저작권을 양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로 서울시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어떤 조각가에게 의뢰를 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일체의 저작 재산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위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종의 이것도 변형이 되거든요. 이런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조각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그 조각이 건립되는, 그 조각이 설치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이런 조각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각 작품을 위치 확정형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위치에 세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각이죠. 이런 것을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것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뭔가요?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이라든가 또는 재호를 함부로 변형할 수 없는 것을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죠. 이런 저작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이제 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 갑갑하게 됩니다. 이 동상을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작자와의 특별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통 저작인격권 포기조항 또는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약, 그러니까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겠다라든가 또는 저작인격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불행사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이겠죠. 양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격권을 부득이하게 침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6조에다가 그 저자 인격권은 내가 넘겨받지 못하지만은 이 저자 인격권을 나한테는 행사하지 마라 또는 저자 인격권을 포기해라 이제 하는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7조의 확인 및 보증 규정이 있고요. 이것은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여기 대해서 완전한 권리를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대상 저작물이 어떤 제3자의 저작권이라든가 인격권이라든가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저작자가 보증하는 것이죠. 이 표준계약서 보면은 일체의 사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꼭 사적 권리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저작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음란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적 권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런 것은 일종의 공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저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꼭 사적 권리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기보다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보호법 이런 위반 사항이 일체 없다는 것을 저작자, 즉 양도인이 보증하는 규정을 여기에 두는 것이 좋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8조에 보면은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야 된다.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작자, 즉 양도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를 했어요. 이제 그 저작물이 뮤지컬 저작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뮤지컬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제 양도를 해서 그 공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의 일정 금액을 이제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양도인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 중에 뭐 몇 퍼센트를 제가 러닝 로열티로 받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게 된 거예요.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수익이 발생을 안 하고 따라서 러닝 로열티를 지급을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저작권을 양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연은 못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이제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경우에는 서로 그냥 계약을 해지하자. 로열티도 지급 안 하고 저작권 양도했던 것도 다시 그냥 원저작자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서로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해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을 촉구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한쪽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자, 이것은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계약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귀책 사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밑에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제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이제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로 일단 원만히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 합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에 앞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재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들 앞에 분쟁 당사자 두 사람이 출석을 해서 서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죠. 이럴 때 그 저작권 전문가들이 이 조정위원이 돼서 그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 참고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과정이 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성립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이제
3개월 안에 이 조정 절차를 끝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또 비용도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뭐 재판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죠. 또 그리고 이런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양쪽 당사자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조정위원들이 다 저작권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조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이 조정에 소요되었던 시간만큼 연장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조정은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이 조정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 절차도 상당히 유용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항에 보시면은 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소송에 의해서 해결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보통 피고가 되는 사람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 계약서에서 아예 분쟁은 어느 법원으로 가자 하고 관할법원을 특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그 재판법원을 미리 확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런 것을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은 그 합의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밀 유지 계약,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밀 유지 약정을 많이 체결을 하는데, 근데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이 비밀 유지 계약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한의 제한이 없거든요. 기한의 제한이 없이 뭐 평생토록 이것을 비밀로 유지해라 하는 것은 좀 너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밀 유지 계약, 이것을 그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뭐 또는 Confidential Agre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제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기타 부속 합의서,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속 합의서에서 2차적 저작물 중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는 만화 영화면 만화 영화,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권리를 가져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권리를 가져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2차적 저작물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어느 범위까지는 양도인이, 어느 범위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권리를 갖는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매체나 기술 발달에 따른 활용 범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은 새로운 이용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이용하는 권리는 그럼 누가 갖느냐 하는 것들을 또 이런 부속 합의서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정할 수도 있고, 또 향후에 그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선 협상권을 양수인에게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또 이 부속 합의서에서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뭐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을 또 만들었다. 그럼 그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 출판사가 우선적으로 그 이용 허락에 대한 또는 양도 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바로 이 부속 합의서에서 약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영상에 걸쳐서 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계약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표준계약서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